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자봅시다. 자유낙하 운동.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이 아마 그 물리원에서도 했던 부분일 텐데, 조금 가미되는 부분은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 그냥 해볼 거고요. 포물선 운동은 이제 물리2에 있는 내용인데요. 2차원 운동이죠. 물리원은 전부 다 직선 운동이거든요. 포물선은 이제 곡선을 그리는 2차원 운동입니다. 2차원 운동은 그냥 그 x, y축 분해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은 또 1차원 운동이거든요. 그걸 이제 분해해서 생각한다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고, 분해하고 나면 물리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다. 우선 자유낙하 운동 먼저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예죠. 근데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mg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식이 왜 나왔는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인데, 물체가 높이가 달라져도 중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분명히 올라가면은 지구랑 멀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집이 20층이다. 20층을 올라가도 자신의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죠. 근데 원래는 아주 약간 줄어듭니다. 지구랑 멀어지니까. 근데 그 차이가 왜 없는가,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물리에서는 모든 걸 질점으로 본다라고 했죠. 요게 지구고요. 요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를 그려놓은 겁니다. 좀 과장해서 그래.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실제로는 이 정도 높이까지는 없습니다. 지표면 근처인데 좀 그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렸고요. 요게 지구 반지름입니다. 지구 반지름 라지알로 뒀고요. 요게 지구 반지름이 대략 얼마인지 압니까? (6,400km) 정도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요거는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까지의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점으로 보면은, 지구를 점으로 보면 그 점의 위치가 지구 중심이거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물체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럼 만류인력 법칙에 의하면 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요 앞에 중력 상수가 붙어요. 만류인력 상수라고도 하죠. 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 정도 돼요. 1하고 0 한 20 몇 개 쓰고 그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웬만큼 큰 질량 아니고서는 중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구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별이에요. 그 정도 크기면은 중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의 하루 만에 한 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그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농담 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6,400km인데요. 요 높이라는 게 울산의 근처에 있는 꽤 높은 산이 가지산이네. 가지산이 1km 살짝 넘는다더라고. 1000m. 근데 뭐 1km라 해도 6,400이나 6,401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은 보통 고도 500m도 잘 안 되죠. 그럼 6,500이나 6,400이나 6,400.5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식을 씁니다. 근사식을. 그래서 이 h는 무시하는 거죠. 지표면에서 물체 사이의 높이를. 그래서 근사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이제 물체의 질량 m을 묶어내면 가로 한 값을 잘 보면요, 중력 상소는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고요, 지구의 질량도 지구 어디에서나 봐도 똑같죠. 잘 변하지도 않고요. 지구 반지름은 사실 좀 다릅니다. 완벽한 구가 아니어서 원심력 때문에 적도 쪽이 좀 뚱뚱하고요, 그다음에 극적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적도 가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이게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실제로. 질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무게가, 중력이 좀 줄어듭니다. 심심하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중력 상수 찾아서 넣고 지구 질량 넣고 지구 반지름 넣고 하면 9.8 정도 나옵니다. 계산하면 단위는 다 맞춰줘야 됩니다. 킬로그램하고 미터로 바꿔주면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mg가 되죠. 물리에서 은행이 3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은행 새마을금고. 미안하다. 1학년들은 잘 통하던데. mg 새마을금고죠. 나중에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 나오는데, 부산은행은 자기력 선속 BS가 되고, 국민은행은 아쉽게도 고급 물리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볼츠만 상수가 보통 K에 첨자 B를 이렇게 해가지고 볼츠만 상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력학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7번의 수업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무릅쓰고 뺐습니다. 뺐는데 특수상대성 이런 거 빼고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아직 부산은행은 보게 될 겁니다. BS. 미안하다. 되도록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술 한잔 해야지. 아닙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율학과 운동. 이제 방금 이거 얘기한 이유가,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 자율학과를 이제 MA 꼴 F를 써야 되는데, 그 F를 이제 알아본 거야. 지표면 근처에서. 그럼 요 상황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으로부터 초기 위치가 y0인 위치에 있는 요 물체가 연직 윗방향으로 속도 v0로 던져졌습니다. 좌표는 이제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이제 플러스 y축으로 잡고, 그럼 일단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요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ma 꼴 f를 써서 임의의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임의의 순간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빠르기로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할 텐데, 출발은 ma 꼴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위쪽을 플러스 축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라고 썼습니다. 요 식을 좀 풀어서 써볼게요. 풀어서 쓰면 요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쓸 건데요. 가속도에 대해서 요 가속도는 dv dt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요게 요 질량 m은 날라가죠. 날라가고 마이너스 g가 됩니다. g는 숫자입니다. 상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주구장창 하게 될,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 되죠. 요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대충 하면 사실 안 되는데 물리에서는 대충 합니다. 양변에 dt를 꼭 해줍니다. dt를. 그러면 dv는 마이너스 g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물리학자들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뭐든 대충 하거든요. 이유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식이 되죠. 인테그랄 dv
요 앞에 1이 붙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네, 1이 붙는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g dt. 그럼 적분 구간을 맞춰주면 돼요. 적분 구간. 여기는 변수가 속도고 여기는 변수가 시간이죠. 그럼 속도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요 시각은 처음 시각, 나중 시각.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시각을 굳이 0으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각은 0초로 잡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0초일 때 속도 알고 있다 했잖아. 0초일 때 속도 뭐야? V0죠. 플러스 V0죠. 위로 V0니까. 그 다음에 이미 시간 t초일 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입니다. t고. 근데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의 속도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값이죠. 요게 이제 유일하게 모르는 값이에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 이게 맞춰준 겁니다. 0초일 때 속도 v0, t초일 때 속도 v. 이게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식이 완벽해졌죠. 그럼 이거는 간단하죠.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v가 되잖아요. 적분구간은 v0에서 v. 그래서 v 빼기 v0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g는 숫자잖아요, 그냥. 그래서 g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gt가 되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gt가 되겠고요. 그럼 t가 이렇게 된 거죠, 가운데. 마이너스 gt에 0에서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g에 t 빼기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게 자유낙하할 때 속도 구하는 공식이죠.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v0는 초기 조건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하면 중력과 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t를 집어넣으면 그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나오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의 시간일 때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속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만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식이 위에다 좀 적을게요. 가속도랑 줄 맞춰서 좀 적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요 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v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을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할 겁니다. 속도 v에 대해서. 그러면 요 v는 dy dt죠, 일단. 시간에 따른 y 좌표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또 풀어보죠. 이제 두 번째 적분을 하는 겁니다. 위치를 구하려고. 속도는 구했거든요. 위치, 속도 알면 다 아는 거거든. 출발은 가속도였고. 그럼 또 대충 dt를 곱합니다. 양변에. 그러면 dy는 v0 마이너스 g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적분을 다 배웠다는 척보를 듣고 하고 있는 겁니다. 2학년 때 다 배우는 거 맞죠? 인테그랄 씌우면 되죠. 인테그랄 dy는 여기다 앞에 사실 1이 있는 겁니다. 1이 1이 있는 거고 dy는 인테그랄 v0 마이너스 gt의 dt가 되고요. 이제 적분 구간 맞춰주면 되죠. 초기 순간을 0초로 잡았습니다.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죠. y0로. 이쯤 되면 앞에 그림을 까먹었죠. 여기 보면 이게 y0인 좌표에서 위로 v0로 던져진 요 순간이 0초입니다. 지금 요 그림의 이 순간이 0초예요. 0초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제 임의 시간 이후에 이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임의의 시간 t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물체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이것만 넣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임의의 시간 이외에 이 물체의 위치만 모릅니다. y. 그럼 이 식에서 이제 모르는 거는 빨간색으로 칠한 요 y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요. 적분 결과가 요겁니다. 보면 눈에 들어오죠? 요 1을 y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그냥 y죠. 그래서 적분관이 y0에서 y니까 y 빼기 y0가 되고,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는 상수입니다. 그냥 0초일 때 속도니까 상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간만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적분을 하면. 그 g도 숫자죠, 9.8 숫자고, t는 요 변수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적분이 한 번 나오면 t를 적분한 2분의 1 t 제곱이잖아. 그래서 v0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요게 생략된 게 적분관이 0에서 t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t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런 공식 배웠잖아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 배웠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 보면 요 S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변위입니다. 변위.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S는 사실 S 빼기 0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S 빼기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간 거예요. 좌표를 위로 플러스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아랫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면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초록색 박스로 표시를 한 겁니다. 출발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운동 제2법칙. 이걸로부터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지만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물체의 운동을 알아내는데 출발점이 되는 식이거든요. 이 식으로 가속도를 구해요. 그 전에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아봤죠. 힘을 알면 가속도를 아는 거예요.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한번 적분했어요. 그랬더니 속도를 구할 수 있었어요. 또는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그 속도를 한 번 더 적분했어요. 그랬더니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처음 위치하고 처음 속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만 알고 있으면 임의의 시간에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빠르로 있는지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이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호는 뉴턴이 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방식이고요. 이걸 밑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문장이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면 ma = f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인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를 알면 이제 그 가속도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간 t가 흐른 후에 그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물체의 위치 변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체의 운동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미가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하면 지구하고 물체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구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도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최무영의 물리학 강의인가? 그 책에서 나온 예를 가지고 실제로 그 계산을 해서 만들어 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면 괜찮아요. 최무영 교수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신데, 그 최무영 교수님 쓰신 물리학 강의라는 그 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서울대에 입학한 인문계열 학생들 있죠.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교양 물리로 강의한 내용인데 쉽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근데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물리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예인데요. 질량이 1kg인 쇠구슬이 높이 500m인 빌딩에서 낙하하는 동안에 지구도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지구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쇠구슬의 질량은 1kg이고 제가 그 계산 과정상 편의를 위해서 소문자 m으로 표기를 할 거고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m인데 지구의 질량 얼마인지 잘 몰랐죠. 6 곱하기 10의 24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이라 하더라도 곱하면 좀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거죠. 또 중력 가속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으로 두겠습니다. 10m/s 제곱. 그럼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해 지구가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힘은 mg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쇠구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mg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써볼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그럼 지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니까 질량을 지구의 질량으로 해야 되겠지? 지구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가속도 이렇게 될 거고요. F가 됩니다. F.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두 번 적분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잖아. 얼만큼 이동했는지 구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가속도는 m분의 F가 되겠고요. 요거는 m분의 mg가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구가 받는 힘이 물체가 받는 힘과 같습니다. 요거 일단 계산해보죠. 가속도가 얼마인지. 숫자가 다 나옵니다. 넣으면 6 곱하기 10의 24승분의 질량이 1kg이죠. 중력 가속도가 10입니다. 좀 세세한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이거 하면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미터/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응? 6분의 1이잖아. 그럼 6일은 6. 6분의 10 계산해보세요. 대충이잖아요. 네, 대충이.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는 다 버립니다. 이런 계산은. 대충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6일은 1.7 정도 되잖아. 1.67. 반올림 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네. 사실 뒤에 이것 때문에 요 앞에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결과는 거의 보이는데요. 가속도 이거밖에 안 돼요. 지구의 가속도가. 그러니까 뭐 일단 막 두 번 적분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을 쓸 건데요.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미 구했잖아. 그러니까 500m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구하면 S는 2분의 1 AT 제곱에 T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만큼 이동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m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쇠구슬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요. 쇠구슬이 500m 낙하는 동안 지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은 어차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 쇠구슬이 500m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쓰면 되겠죠. 그럼 500은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요거는 쇠구슬에 대해서 식을 세운 겁니다. 지구에 대해서 식을 세운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G가 10이니까 5T 제곱이죠. 그래서 왜 500m가 됐는지 눈치를 챘을 겁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00m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T가 간단하게 나오죠. 쇠구슬이 500m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되죠. 10초.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지구가 움직인 거리만 구하면 되죠. 지구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지구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씁니다. S는 2분의 1 AT 제곱. 그럼 A는 아까 구했죠. MA 꼴 F에서 A 구했잖아요. A가 얼마였냐면 A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었습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 시간은 아까 몇 초였나? 쇠구슬이 500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였죠. 자, 요거 계산하면 이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죠. 2분의 1 곱하기 2 날라가고요.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10의 2승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2승 미터 움직입니다. 쇠구슬이 500m 낙하하는 동안 1kg의 쇠구슬이 500m 낙하하는 동안 이제 지구는 10의 마이너스 22승 미터 움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양성자의 지름을 보면요. 양성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수소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고요. 근데 지구가 움직인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22승이니까 공이 7개 차이 나죠. 공이 7개면은 4개가 만이니까 1000만분의 1. 양성자의 지름의 1000만분의 1 거리만큼 지구가 움직여요. 잴 수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죠.